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9월 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낮에 촬영했던 이 웜의 신박이 오디오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뒤늦게 이 오디오 음성이 녹음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걸 보고 지금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촬영을 하게 돼서 좀 내용은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이 워낙 험악한 분위기니까 시장에 대한 코멘트 간단하게 드리고 신문기사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또다시 보통 이렇게 확 빠졌다가 반등 들어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이 과거에도 아주 많습니다. 과거 2011년도 8월달 차트 보셔도 그렇고 얼마 전에 2018년 차트, 2019년 차트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그죠? 빠졌다가 이렇게 플래시 크래시가 왔다가 올라오다가 다시 쌍바닥 만들고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은 특히나 10월달에 11월에 대선이 있고 이번에 실업률이 4.3%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런 고용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게 진짜 하드랜딩으로 가는 그런 경기 침체인지 아니면 과거에 물가가 다 잡혔으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던 그런 케이스인지 확신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요동을 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 선거에 대한 누가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모르다 보니까 ISM 제조업비 지수라든지 S&P 글로벌 PMI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구매 관리자들이 지금은 뭔가 주문을 늘릴 겁니다. 투자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못 합니다. 그러면서 PMI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2016년에도 나왔고 2020년 대선 전에도 나왔었고 항상 그랬습니다. 대선 전에.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도 여기서 갈팡질팡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약간 금투세에 대한 또 그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특히나 좀 험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에서 이 정도 그 기간상으로 보면 저는 대선 끝나고 나면 12월, 내년 1월, 2월 달에 3월까지 가파르게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 시각은 변함이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레버리지 포지션을 갖고 있다든지 무리하게 2배짜리, 3배짜리 그런 포지션만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의 변동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우리 인턴 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 장을 겪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시고 할 건데 7, 8, 9, 10월 달 이 대선을 앞둔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과거 설명도 좀 참고를 하시고 너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됐을 때 우리가 핵심 우량 자산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핵심 우량 자산은 어떻다고 했죠? 핵심 우량 자산의 특징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면서 물가보다도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우량 주식을 투자하고 핵심 우량 부동산을 투자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려면 방금 핵심이라고 했는데 그 핵심의 특징은 사용가치도 높지만 희소해야 됩니다. 희소한 기업일수록 인플레이션보다 나중에 주가 가격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 희소성이 떨어지면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너무 많이 생산이 되면 못 올라갑니다.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미국에 이어서 중국발 아래 공포 덤핑 공세에 한국 제조업 휘청한다는 이 기사에도 담겨져 있지만 중국에서 너무 지나친 생산을 하는 제품은 못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렇게 희소한 제품을 희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기업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고점을 늘 돌파한다 했죠. 반도체도 3년마다 제가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22년 말부터 23년 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작년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막 적자 막 7조 막 이렇게 내니까 굉장히 무서웠지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결국 3년 만에 지난 고점이었던 15만 원 돌파해서 이번에 24만 8천 원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 개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자산은 핵심 우량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할 거야. 자,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삼성전자 그냥 예를 들어서 8만 8천 원 갔다가 이번에 뭐 7만 원 깨지고 하면 결국은 다시 뭐 9만 원 기준으로 해서 6만 원에서 9만 원을 가면 50% 수익 나는 거고, 그죠? 그리고 7만 원에서 9만 원 가면 그러면 거기서도 7만 원에서 9만 원 가면 7, 3, 20이 한 30%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업계에서 뭐 박용영 회장님이나 장모 회장님이나 보면 다 주식을 꽉꽉 채우고 가고 있으시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또 더 사십니다. 어디서 이렇게 돈을 가져와서 더 사시고.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핵심 우량 기업, 즉 그 전고점을 돌파할 그런 기업인지만 아시면 되고, 두 번째 개념은 그래서 떨어질 때 30% 떨어지고 40% 떨어지고 50% 떨어졌을 때 50% 떨어져서 다시 전고점을 가면 수익이 100%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겁이 안 납니다. 겁이 안 나는데, 많은 분들은 이 계좌에 내가 마이너스 2,700이야 마이너스 얼마야 그 평가손을 보면서 막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평가손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번 요 딱 3개월입니다. 3개월. 8, 9, 10, 3개월인데 지금 이제 9월 거의 뭐 중순에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달, 한 40일 정도만 이 변동성에 의해서 좀 의연하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문 기사 빠르게 요점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발 아래 공포 덤핑 공세에 한국 제조업 휘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에서도 보면 지금 중국 업체 때문에 석유화학 업체도 중국의 덤핑이 국내 가격보다도 한 20% 싸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철강 제품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덤핑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죽겠다. 후판 가격만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판 가격이 연간 생산이 되게 중요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의 후판 생산 능력이 연간 1억 2천만 톤 수준인데, 반면 자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후판 물량은 8,600만 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수요는 9천만 톤 정도 되는데 1억 2천만 톤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 남는 과잉 공급된 물량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남아도는 후판의 핵심 수출 지역이 한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판 가격이 수입되는 게 한 121만 톤 수입되고, 국내 후판 가격이 톤당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이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이 8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문 보면서 알잖아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값싼 원유를 가져와서 석유화학도 만들고 철강도 하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원가 경쟁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전 세계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중국이 경기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워낙 싸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덤핑 치면서 막 이렇게 팔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글로벌 아이, 설리번이 베이징으로 온 진짜 까닭은 이라는 기사이고요. 이 기사에서는 과거 72년도에 미중 첫 정상회담의 대화록이 마오쩌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파가 집권했을 때를 더 좋아합니다. 미국의 우파를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리처드 닉슨이 미국에서는 좌파가 말만 하는 것을 우파가 행동으로 하죠. 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7일에서 29일 날 베이징을 방문을 했는데 여기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는 중국에서는 여전히 이쪽이 될지 저쪽이 될지 중국이 올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양자 외교에서 발표 자료는 대내용 선전에 불과하다는 게 외교가의 속설이다라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조은경 교수님의 돈의 세계에서 국장 유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 교수님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나 봅니다. 22년 제16호 태풍 노루가 왔을 때 이때도 주가가 얼마나 주식시장이 또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냐면 그때 노루 페인트 주식을 사란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실적과 무관하게 하다는 말은 수급이 꼬인 요즘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조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MZ세대 5명 중 4명은 국내 주식에 부정적이고 수익이 안 나니까 국민연금도 해외로 가고 우리 주식시장이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결국 주주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기업 행태와 관련이 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미국은 자사주 매입해서 속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주식수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500억 달러면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에 달하는 놀랄만한 그런 주주환원 정책이고 애플의 견조한 주가 흐름 역시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메리츠 금융이 자사주 매입해서 전액 소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미국처럼 저렇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주주환원율을 높이면 과연 주가가 올라갈까? 올라갑니다. 메리츠 금융 지주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주식시장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신규 상장 IPO의 후한 반면에 한계 기업 대출에는 인숙하고 주주돈을 쌈짓돈으로 하는 기업 행태에 정부가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느닷없는 유상증자 그리고 할인 블록딜 발표 빈도 높은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쪼개기 상장 이런 것들로 주주들은 지쳐간다. 국장의 손님이 줄어 한산해져 걱정이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습니다. 어제 뭐 금투세 얘기했지만 지금 금투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소액 주주 가치가 결국은 기업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일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상법 제382조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금융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외국 금융자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뺏길까봐 그래서 지주사로 전환을 해서 대주주의 지분율을 손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세 특례 제도를 만들어줬었죠. 근데 그게 만들어진 지 지금 거의 27년이 돼 가는데도 계속 그걸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이런 것부터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뭘 한다는 거는 전부 다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후진하는 글로벌 전기차 해리스도 의무화 카드를 접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거에 이 내용을 보면요. 해리스 부통령도 예전에는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전기차 해리스 부통령이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했을 때도 2035년을 목표로 탄소 배출 제로 차량 100% 공약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 러스트벨트 지역의 눈치를 보면서 약간은 물러서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포항공대의 주식 천재가 무려 5천억을 벌었다. 잭팟인가라고 돼 있어서 와 포항공대에 5천억 번 주식 천재가 누구지 했더니 여기 보시면 포항공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주식
부자인데 포항공대가 지금 포스텍이지 않습니까? 그죠? 보유한 포스코 그룹 계열사 주식만 1조 2천억 원이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0억에 확보한 포스코 퓨처엠의 주식 가치가 5천억을 넘고요. 포항공대가 2000년 초반에 이들 주식을 확보한 뒤부터 20년 넘게 굴리면서 자산을 증식했는데 최근 모처럼 포스코 그룹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고 나선다고 합니다. 포스코 DX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분을 20년 만에 전량 정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사를 좀 보면 참 배울 점이 있는데요. 이 포항공대는 이 밖에 KT, 그 다음에 애경케미칼 등 상장사 주식 갖고 있고요. 포스코 건설도 2.07%나 이렇게 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 주식과 펀드, 현금, 부동산 가치가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대학교가 주로 예금과 국공채로 굴리는 것과는 달리 포항공대는 80% 이상을 주식으로 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구문 보면요. 다른 대학교는 주로 예금과 국공채로 굴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 대학에도 경영학과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 이렇게 다 있을 건데 왜 다른 대학교는 주로 예금 국공채로 굴릴까요? 보면 혹시 주식은 하다가 깨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금이다 확실한 국공채로만 투자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자산가가 100억을 기부했다. 그 100억을 예금 국공채로만 굴린다고 하면 그게 5년, 10년이 지나면 한 10년 지나면 돈의 가치가 절반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기부받은 자금을 예금으로 국공채로만 굴린다? 어느 정도 배분은 해야죠. 자산, 에셋 로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주로 전부 다 예금 국공채로 굴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기부를 참 하기 아까울 것 같아요. 기부해가지고 전부 예금으로 굴린다면. 왜냐하면 제가 기부한 돈이 계속 녹아내리니까. 자, 그런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이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기금을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공무원 같은 그런 그 관리 담당자로서는 주식하다가 뭐 혹시라도 터지면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금 국공채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만 뭐 S&P 500이 됐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주식으로 굴리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금융 수준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단독 올해 주식 신용융자 반대매매 1조에 육박하다고 되어 있는데 탑10은 어떤 주식들인가 나와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근 3개년 동안 신용 비투 청산 1조 원대가 나왔고요. 올 1월에서 8월 초에 9,400억 반대 매매가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신용잔고가 20조가 넘었다가 지금 17조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3조가 털렸었죠. 1, 2등, 3등이 어딘가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에코프로 BM 순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삼성전자도 신용이 틀리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룹주 등 해서 2차전지와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올랐다고 돼 있는데 22년도에 약세장이었잖아요. 이때 1조 9천억 털렸고 23년도 작년에도 1조 6천억이나 털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1조가 넘는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 이렇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등이 포스코, 2등이 삼성전자 한 136억. 그렇게 뭐 많이 한 건 아니에요. 3등이 에코프로 BM, 4등 포스코 퓨처엠, 5등이 하이닉스, 6등이 에코프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 레버리지를 잘못 쓰다가는 이런 변동성장에 다 틀립니다. 우리가 이런 변동성장을 왜 겪는지 보시면 주식이 그냥 선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식이 그렇게 선으로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로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간다면 누가 예금하겠습니까? 그죠? 다 주식 해가지고 다 주식으로 쉽게 돈 벌겠죠. 근데 주식으로 쉽게 돈 벌면 누가 일합니까? 그죠? 주식으로 돈 버는 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쉬운 게 아니냐면 이렇게 공포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함부로 레버리지를 쓰면 반드시 그렇게 확 털고 우리가 쫀칭을 턴다고 그러거든요.
존칭은 털고 갑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천리마를 저 혼자 타고 갈 때는 아주 가볍게 천리마가 뛰겠죠. 근데 와, 저 천리마를 타면 그렇게 빨리 가?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잔뜩 뒤에 올라타면 그 천리마가 제대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들면서 떨쳐내고 그러고 뛰어가겠죠. 저는 항상 좋은 주식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막 좋은 주식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래, 이런 데에 있어서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쓰고 그리고 조급하고 심약한 그런 사람들 털고 그리고 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쓰는 거는 정말 2530이 깨졌을 때 전문이 0.9 PBR 0.9가 깨져서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거 보면 뭐 약간 기분은 좋습니다. 한 필승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 정도. 그리고 분명히 그런 주식은 그렇게 사면 제가 절대 일주일 이상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나 정말 너무 확실하게 지금 들어가면 먹는다. 오죽하면 제가 코로나 때도 저기 1500 근처에서 우리 직원들 레버리지로 주식 투자하게 해달라고 제가 대표님한테 얘기했겠습니까? 그럴 때 아닌데 무리하게 욕심내가지고 하면 반드시 이 잔혹한 주식시장은 털고 올라갑니다. 그게 변동성의 주식의 속성이고요. 거기에 제대로 된 이런 퀀트 분석이라든지 그런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신용으로 털리고 또 시장은 깨끗해지고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맨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업로드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남은 주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